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또 뉴스를 보면서 투자할 것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에 반기가 끝나는 주가 되었네요. 우선 주간 미국 시장인데요. 주간 미국 시장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도 굉장히 좋았고요.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은 좀 떨어졌지만 테슬라도 한 7% 이상 오르고요. 금융주 쪽도 굉장히 좋았던 모습 보이고, 뭐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다 올랐고 에너지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이 그 나이키가 금요일날 실적, 목요일 이제 새벽에 실적 발표하고 금요일날 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들하고, 이 시장이 6월달,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 굉장히 좀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요일이죠. 가장 이제 근접한 6월 25일 금요일 미국장에서는 빅테크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까지 모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반면에 반도체, 마이크로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뭐 다른 섹터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 같고요. 금융주도 괜찮았고, 뭐 이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 쪽 이쪽도 좀 괜찮았고요. 특히나 이 풋웨어 쪽, 이 나이키 실적 잘 나오면서 굉장히 하루에 15% 이제 금요일장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이제 소비재 쪽으로 국내 우리 관련된 기업들도 좀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듯이 이제 2분기에 이런 뭐 외출에 관련된 그런 소비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의류도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 이제 섬유 의류가 될 수 있고요. 섬유 의류나 뭐 외출 활동복 이런 것들이 좀 잘, 외출 소비재가 많이 좀 잘 팔려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동향인데요. 원자재 동향 이제 주간 단위로 보고 월간 단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주간 단위에서 이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월간에서는 이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이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죠. 주간 단위로 해서 커피가 지난주에 좀 떨어졌다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연가스하고 이제 그 원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이 올라갔다. 제가 이제 원자재 동향을 계속 보는 거는 이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국내 기업에서도. 그래서 계속 이제 체크하면서 그냥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이 투자할 때 이런 거에 저를 이제 노출시킨다 그럴까요? 약간 이제 제가 이런 정보나 이런 거에 제가 이제 약간 뭐 이런 표현을 얻어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출이 돼서 이런 거를 계속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쌓이면은 또 어떤 좋은 그런 투자에 가끔씩 이제 방향이 제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원자재도 꾸준히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이제 상승한 테마를 보시게 되면 철강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웹툰,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폐기물 처리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실적이 아마 이제 6월 달에 이제 끝나게 되면 2분기가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월 달부터는 실적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주변에 이제 시장에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 겁니다. 아, 이쪽 섹터나 이런 기업이 실적이 참 잘 나온다. 근데 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강이고요. 철강 쪽도 굉장히 잘 나오고, 뭐 석유 화학 분야도 굉장히 잘 나올 거고, 또 석유 제품 쪽이죠. 정유 회사들도 굉장히 좀 지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수출 동향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뭐 그런 연결이 좀 많이 되는데 실적들이 아마 잘 날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강 주요 종목 많이 올랐다. 주간 3%. 그 다음에 mRNA 쪽으로도 지금 모더나가 이제 지난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mRNA 관련된 백신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RNA는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 쪽으로 정부에서도 이쪽 관련된 백신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고, 파이자나 그리고 모더나가 이제 mRNA 기반 이 치료제죠. 그래서 치료제선 백신이죠. 그리고 또 이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뭐 다음 뉴스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mRNA는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이제 생산주가 이제 지난주에 좀 올랐거든요. 그리고 뭐 하면 세 가지 기업이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DB하이텍 정도인데, 이제 반도체가 좀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2분기 실적 받으면서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반도체가 실적이 나쁘지 않고,
이 100만 불 이상 지금 수출하고 있다는 그런 수출 통계 데이터도 나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상승했던 이제 업종은 예, 천연가스는 뭐 지금 뭐 미국의 원자재 보더라도 천연가스가 굉장히 좀 좋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화이자, 예, 화이자가 요게 이제 이슈가 아마 그 델타 변이, 이제 신종 변이인 델타 변이에도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좋았다, 뭐 이런 반응이 좋았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화학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과 연결이 되겠죠. 아까 이제 그 나이키가 실적 발표에서 잘 나오듯이 이런 외출 관련된 소비재 쪽 이런 것들 실적 발표들 앞두고서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성충전 기술은 뭐 아모센스 뭐 이런 거 뭐 신규 상장하면서 좀 올랐던 것 같고, 뭐 다른 주식들은 조금 저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뭐 대선 테마나 뭐 이런 것도 연결돼서 요즘에 좀 오르는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제 식품 쪽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CJ 제일제당 실적도 아마 잘 나올 것 같죠. 아마 그 식품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계속 꾸준히 좋은 리포트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볼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철강 쪽이죠. 철강 쪽이어서 영업이익 이제 뭐 상향된데 이미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요. 철강 관련된 이제 주식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2분기에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오히려 이제 석유화학하고 그리고 이 철강 쪽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이제 3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리포트를 읽는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3분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이런 언급이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3분기까지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이미 많이 지금 가격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원가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요게 좀 조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석유화학과 그 다음에 이 철강 쪽에서 그쪽을 좀 찾기 위해서는 리포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는 반도체 그 레이저 마킹 장비인데 이거 이제 탐방 노트가 나왔죠. 이것도 한번 탐방 노트니까 또 내부의 어떤 그런 새로운 이슈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LG U 플러스는 이 헬로비전 주가를 이제 연동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합병을 지금 뭐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LG U 플러스보다 아마 헬로비전이 더 많이 아마 오를 거예요. 이제 이게 피인수 회사기 때문에. 근데 헬로비전 최근에 많이 오른 거는 좀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합병 이슈가 좀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헬로비전이 오히려 더 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유인쌤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나 이런 장비들 관련 회사인데, 뭐 이게 근데 요게 일단 코멘트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쪽 이제 계속 앞으로 지금은 이제 좋게 보는데 한 2분기에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실적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주가가 못 갔지만 그래도 실적을 믿고 이 회사에 대해 어떻게 주가가 많이 뭐 오히려 떨어졌거나 아니면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실적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쪽으로 좋아지는 회사들 많으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분명히 오르는 섹터들이 많이 갈거든요. 후공정 업체도 그렇고, 테스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좀 잘 나오고, SSD 쪽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반도체 쪽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게 신사업 한다고 매각설이 있더라고요. 지능기업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이슈를 한번 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잡고, TCK도 나왔네. TCK도 아마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런 것도, 반도체 쪽도 리포트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오는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주간 리포트에서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그냥, 뭐, 다른 여러 가지 주간 이슈들이 많고 앞으로도 이슈가 좀 다음 주에도 이슈가 많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많이 제가 좀 노출이 되었다, 아니면 제가 관심이 오히려 이제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더 눈에 들어왔던 것도 있는데, 네 가지였는데 이제 델타 변이 유입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600명대, 오늘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토요일에는 한 500명대까지였고 그 전에는 계속 600명대 다시 이제 크게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제 경선 레이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돌입을 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 후보들로.
그리고 이거는 뭐 아직 뭐 어떻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미 시행이 됐어요. 2019년도에 이제 이 법안이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계속 이제 대기업들도 약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 크래프톤도 나오고 네이버에서도 이제 사고가 좀 있었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업들의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ESG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암호화폐 상장 폐지가 계속 늘어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시장을 좀 제가 봤을 때 크게 많이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라고, 제가 그냥 시장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저한테 노출이 좀 많이 돼서 생각이 됐던 뉴스들을 좀 뽑아본 거고요.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월요일부터 일단 주말에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 안전 문제, 자꾸 이 중국 쪽에서 테슬라를 좀 많이 공격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또 28만 5천 대에 대한 리콜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 좀 이게 테슬라가 뭐 새로운 어떤 뭐 이슈나 뭐 언론 보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반면에 또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의 배터리, K 배터리라고 할까, 최다 수출국이 원래는 저희가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했죠. 중국 쪽으로 했는데 중국에서는 좀 이제 최근에는 좀 떨어졌는데, 이제 미국이 더 이제 수출국으로 더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이미 유럽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있고, 뭐 중국도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까지도 이제 좀 이제 시중이 점점 늘어난다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미국에 수출이 되었던 중국 쪽의 배터리 회사들이 좀 이제 좀 정치적으로 영향을 좀 받겠죠. 이제 그의 반사이익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또 미국 시장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이제 관련주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뭐 현재는 유가가 이제 상승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그 2차전지 대장주들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보다 더 좋다. 왜냐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그 정유 사업이 또 크죠. 그쪽 부분이 지금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유가가 이제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또 다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이제 좀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또 하락이 나오고, 또 이제 7월 1일인가요? 오펙 플러스 이제 또 회의가 있죠. 그때도 발표 뭐 재고량이나 아니면 뭐 산유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또 이번에 뭐 증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또 나온다 그러면 또 가격이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유가가 하락이 된다 그러면 삼성 SDI가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현재는 유가가 상승 구간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삼성 SDI 쪽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유가가 만약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되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게 좀 대선 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그 전국 지표조사 이제 이게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인가요? 이쪽에서 후보 지지율을 내는데, 여기가 이제 매주 목요일날 내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할 때 아마 이 지지도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목요일날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매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NBS, 여기서 이제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에서 매주 목요일날 이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재명 이제 도지사가 27%, 그다음 윤석열 예비 후보가 이제 2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지금 얘기 듣기로는 뭐 최재형 감사위원장도 이제 진출을 한다고 또 그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뭐 이런 그 대선 후보 이제 지지율 나오는 데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저는 예전부터 좀 저는 계속 봤던 게, 여기는 이제 리얼미터 이제 그 이제 서베이죠. 리얼미터 서베이 쪽인데, 여기 원래 여기가 월마다 월초에 이렇게 냈었거든요. 지지율에 대해서 월초에 이렇게 냈는데, 지금 6월달 들어서는 이제 2주 단위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에 내고 4주 차에 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이쪽도 이제 계속 2주씩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32점, 예비 후보가 32.3으로 많이 높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2위거든요. 근데 둘이 발표한 날은 둘 다 24일날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계속 그래도 나올 때마다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 지지율도 영향을 주고, 이 리얼미터 거도 또 영향을 줄 거다. 근데 저는 여기 보니까 리얼미터 거가 저는 뭐 기존에 봐서 그런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뭐 이 최재형 후보, 최재형 예비 후보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2월 2주차부터 좀 약간 시장을 좀 더 빨리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에는 최재형 후보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뭐 둘 다 같이 한번 보는데, 그래서 약간 이 대선 이런 투자할 때는 목요일날 아마 좀 어떤 관련주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쪽이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때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리얼미터 거니까 이제 윤석열 그 후보가 이제 뭐 지금 여당 이재명 예비 후보나 이낙연 예비 후보 당대표 보다 이제 가상 대결에서 이기는 걸로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재형 이 감사위원장도 이제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대선 테마주인데 뭐 어떤 정책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윤석열 테마주로 웹스, 그다음에 이재명 테마주로 수성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최재형 테마주로 오픈베이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급등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투자 위험 종목 이렇게 지금 잡힌 것 같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급등락을 이제 반복하겠죠.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급등 아마 올랐을 때는 좀 정리하거나 이렇게 뭐 장기로 이걸 투자할 만한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장기로 오를지 모르겠는데 또 급락이 항상 올 거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뭐 이렇게 리스크나 뭐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좀 이제 퍼지면서 그런 것들이 두각이 될 테니까 뭐 이렇게 미리 진작에 이런 종목들 들어가지 않으면 쌀 때 지금 아마 대부분 많이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그냥 짧게 수익 벌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재형 감사위원장 먼저 사임하고 대권 도전을 한다. 그래서 28일날, 29일날 출마 선언 화요일날 한다는 거죠. 화요일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이 예비 후보도 29일날 그럼 2명이네요. 최재형 후보랑 같이. 그래서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들고 월요일부터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아까 이때 이제 그 지지율 발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고 이때 이제 발표 나와서 지지율 좋다 그러면 뭐 한 번 더 오르고 뭐 이렇게 되고 또 지지율 떨어지는 종목 그 후보들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 윤석열 이 총장은 7월 2일날 이제 장모분의 이제 재판이 있죠. 의학법 관련돼서 좀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요때 이제 위죄 판결 받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은 또 윤석열 관련주가 좀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미애 전 이제 법무장관 분이 약간 이제 뭐 언론에 나온 거는 뭐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뭐 이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게 투자를 위해서 이제 정보를 알 뿐이지. 이제 윤석열을 뭐 잡는 매가 뭐 꽝 잡는 매다 뭐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그런 히스토리를 간다 그러면은 이 2일 날이죠. 만약에 어떻게 결과가 뭐 이렇게 무죄가 나올지 뭐 유죄가 나올지 모르는데 뭐 유죄가 나오고 이게 리스크가 돼서 윤석열 관련주가 금요일에 좀 하락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약간 그 추미애 관련주는 또 약간 이런 거 이제 모멘텀을 타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머리 통밥이랄까 약간 그 신호나 그런 거 좀 오지 않을까. 근데 피곤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맞춰가면서 투자한다는 게. 그래서 절대 큰 금액 하지 말고 대선 이런 거는 그냥 짧게 간단한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또 수요일날 또 이제 출마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 최재형 후보,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까지 다 나오고 한번 다 후보 나온다. 그리고 나서 1일날 발표 나오겠죠. 서베이에서 바로미터 서베이, 내셔널 MBS죠. MBS 서베이가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지지율이 높게 나온 그 후보들이 이제 오르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참 신기하죠. 대선 후보 인맥주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주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인맥주는 참 그걸 해서 오른다는 게 너무 뭐 또 근데 시장은 그 반응을 하니까요. 좀 재미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일정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휘발유값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휘발유값 상승하는데, 오펙 회의가 7월 1일 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휘발유값이 많이 올랐는데, 회의에서 뭐 감산한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면, 이제 또 원유 가격 좀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데 영향 좀 줄 수 있겠다. 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봤을 때, 이때 그 오펙에서 좀 이제, 우리가 뭐 증산을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증산한다고 얘기했는데 증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재고가 늘어나면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에 이제 하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유회사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정유회사들은 지금 실적이 아마 잘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이런 이슈로 이제 오펙 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의 이제 증산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휘발유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약간 뭐 S-오일이나 아니면 뭐 GX나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관련주, 정유와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할 만한 또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건 좀 요거 보면서 조금 요건 움직일 것 같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이 이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은행이나 이제 은행 지주들이 7월 1일부터 이제 배당 자율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1월 27일부터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은행 지주는 배당을 6월까지 1, 2분기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1분기와 2분기 동안 전체 원 순이익의 20%밖에 못하게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분기랑 2분기에는 배당이 이 은행 실적이 잘 나와도 배당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금융 위원회에서 이게 제재를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주가 이렇게 좀 성장성이 좀 낮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이렇게 법률적인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풀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에 이제 배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 배당을 더 올려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투자가 많이 몰릴 거고, 그래서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2분기 만약에 분기 배당, 반기 배당이나 뭐 분기 배당을 받아야 될 이 금융주라고 하면은 28일 날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배당 날이니까. 그러면 아마 28일 날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고 29일 날 배당 날으로 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 은행이나 은행 지주들은 1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이 분명히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뭐 그날 돼봐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은 29일 날에 배당 낙으로 이제 배당을 이미 다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배당 낙으로 이제 물량들을 이제 쏟아낼 때 좀 약간 하락을 한다 그러면 29일 날에 우리 매수를 해놓으면 한 이틀 정도 후에는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 좀 뭐 약간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해서 좋게 생각을 하니까 투자 수요가 좀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또 투자할 만한 외국인이나 이런 것 수요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그 타이밍이 이제 화요일로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될 것 왠지 이거는 조금 그냥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갑자기 제가 막 대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크게는 안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뭐 돼봐야지 알지만 많이 좀 좋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출입 동향이 21일 날 발표되잖아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이제 7월 1일 날 되면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월 수출입 동향 발표할 텐데, 20일까지는 일단 뭐 반도체나 반도체보다는 뭐 승용차가 훨씬 좋았죠. 승용차, 석유 제품들 수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체들 좋을 것 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수입도 원유 부분들,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승용차. 그래서 석유 제품하고 승용차 두 개 겹치죠. 겹치죠. 그래서 뭐 지금 석유 제품 같은 게 이제 큰 기업이 또 이제 시가총액 좀 큰 데서 찾아보면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승용차도 그렇고 완전체 업체나 부품 만드는 뭐 그런 업체들 좀 한번 눈여겨 보면 요때 아마 실적 수출이 좋다고 하면 또 반응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번 저도 이제 그 수출입 동향을 집계를 해보면은 요즘에는 좀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많이 좀 찾아보는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수출입 동향 해가지고 그날 오전에 이제 발표 나면은 솔직히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동차나 뭐 이렇게 좀 좋게 나왔다 그러면 대표주 사면 진짜 그 다음 날도 막 오르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그 기자분들도 이날 이제 발표 나는 거 보고 이제 기사 막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좀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에 또 이제 뉴스가 또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2일날 주가들 많이 오르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선행해서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점점 투자가 정보가 보편화되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더 귀했던 정보들이 지금은 예전보다 더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고 더 보편적으로 많이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덜 귀한 정보가 좀 더 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수출입 동향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참 이렇게 개인 투자가 투자하기 좋은 직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뭐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한번 영상을 다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달아야 되겠죠. 지난 6월달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또 보면서 또 투자할 만한 거,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또 그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비가 온다 그럽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 챙겨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수고하셨고, 또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 동안 근무하시거나 뭐
뭐 생업에서 종사시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일도 생업에서 일도 잘 하시고 투자도 잘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